고산 구곡 갑니다. 일곡은 어디인가? 거기 고산 구곡, 고산 자르고 구곡 자르고 가. 고산은 높은 산에 대한 이야기, 구곡은 9개의 골짜기 노래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봅시다. 1곡, 2곡, 그래서 뭐 7곡에 6곡, 8곡에 7곡, 10수에 그 9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봐 얘들아. 1곡이면 1수에 있어야 되지 원래. 그치? 근데 어때? 각 수마다 하나씩 땡겨져 있지 숫자가. 그러면 1수엔 뭐가 들어갈까? 영국. 1수에는 영곡이 어딨어? 1수에는 서사가 들어갑니다. 1수 서사라고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시조인데 각 수마다 뭔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안 맞잖아? 그러면 1수에는 서사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서사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글을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서두 머릿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한번 볼게요. 자, 1곡은 어디인가? 관함에 해비친다. 관함에 체크. 관함에 바로 1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판에 안개가 거치니 먼 산이 그림이로다. 먼 산이 그림이래요. 그럼 뭐야? 이게 경치가 좋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안개는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줘? 못 보게 했어? 못 보게 했지? 안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손간에 소나무 사이에 술동이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뭐 하고 있냐? 벗 오는 것처럼 본대. 벗 오는 거를 본대. 오는 것처럼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진짜 벗이야? 아니, 그만큼 반가움에 대한 이야기죠. 반가움. 여기서 손가는 소나무 사이입니다. 이 곡 봅시다. 이 곡은 어디인가? 화암에 봄이 가득하구나. 화암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봄이 왔다라고 하면 문학에서 무조건 뭐야? 다 꽃이 활짝 폈다, 만개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 가득하구나의 밑줄 뭐냐? 영탄이 쓰였다. 푸른 물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에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 도화유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도화유수라고 써볼까? 도화유수. 거기서 말하는 이제 도화는 도가 복숭아 도자거든. 그래서 니네 황도, 백도, 천도 복숭아 이렇게 하잖아. 그때 도가 복숭아 도자야. 그래서 도화는 복숭아꽃 이름이에요. 복숭아꽃이라고 써보자. 유수는 흐르는 물에 대한 이야기야. 복숭아꽃을 왜 흐르는 물에 띄어보내나요? 원래 복숭아꽃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무릉도원 들어봤지? 무릉도원. 그게 뭐냐? 경치 되게 좋은 이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거기서도 무릉도원 할 때 도가 복숭아란 말이야. 그 복숭아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의 경치를 복숭아꽃을 물로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저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 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푸른 물에 꽃을 띄워서 야외로 보내는 것은 뭘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치를 알려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치 공유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자,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승지는 승지 아래다가 써놓자. 이코르 명경승지. 같은 말입니다. 명경이 경치가 밝다, 맑다, 좋다 이런 의미고요. 승지가 땅 중에서 이긴 곳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긴 땅의 의미는 경치가 좋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경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었더리. 어떻게 해서? 푸른 물에 꽃을 띄워보냄으로써. 이해됐죠? 다음 거 볼게요. 육곡은 어디인가? 조협의 동그라미. 자, 조자의 동그라미 칩시다. 조협의 조의 동그라미. 자, 이거는 낚시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그 부분이 이제 미끼를 물리는 바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늘 조자입니다. 나와 고기와 누가 더욱 즐기는가? 봐봐. 나랑 물고기 중에 누가 더 뭐다? 이 물을 즐기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지? 뭐 하고 있어?
고기가 물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의인화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에서 보다 감정은 누구만 느낀다? 사람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황혼의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에 낚싯대를 메고 달빛 받아 돌아오너라. 뭐 하고 있다? 그냥 달빛 받고 즐거우게 집에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칠곡은 어디인가? 풍암에 가을빛이 짙구나. 풍암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각 수마다 지금 관암, 화암, 조협, 풍암 다 뭐야?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풍암의 풍의 밑줄. 자, 이 풍 앞에 나무 없으면 무슨 풍이냐? 바람풍이거든. 바람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나무가 있다. 그럼 뭐냐? 단풍나무 풍자입니다. 단풍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가을이구나. 그래서 뒤에 가을빛이 짙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맑은 서리, 서리의 밑줄. 서리도 뭘 소재한다? 가을을 상징하는 소재다. 절벽이 금수로다. 금수의 밑줄. 자, 경치 이야기가 나왔다. 경치 이야기 나오는데 금수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짐승이야, 비단이야? 비단이야. 알겠죠? 비단입니다. 비단. 자, 그래서 비단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경치가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연 경치 알려주면서 비단이에요 라고 하면 예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바위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 그래서 차가운 바위 위에 혼자 앉아서 뭐다? 집을 갈 거를 까먹고 있었다. 왜?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있노라도 영탄이 되겠습니다. 구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해저 온다. 문산의 동그라미. 자, 기하음계석은 기괴하게 생긴 돌이에요. 눈 속에 묻혔구나 라고 했으니까 뭐다? 겨울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인 밑줄. 유인은 유유자적 할 때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적어주세요. 놀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원래 이 유인할 때 유자가 놀 유자예요. 놀다. 그래서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무슨 말? 이 새끼들 여기 와보지도 않고 여기에 볼 거 없다고 안 오더라. 왜?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았거든. 이해됐죠? 나와봅시다. 해가 완전히 다 지고 어두운 빛이 일어나니 달 돋은 데를 바라본즉 안개가 사면으로 끼고 저녁 구름이 창창하여 아마도 달 보기에 가망이 없으니 별나와서 내 마음 가이었기는 이르지 말고 차섬이, 이랑이, 보배, 다 만우한님 월초를 못 보시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만우한님은 뭐래요? 상전이래요. 상전. 하고 소리하며 한탄하니 그 정이 또한 고맙더라. 그래서 차섬이하고 이랑이, 보배 이 세 명이 아이고 월초를 못 보시네 했더니 어떻다? 그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 돋을 때 못 미치고 어둡기가 심하니 뭐다? 달이 돋을 때가 아직 안 됐고 어둡기가 심해서 달이 아직 안 떴다는 이야기야. 좌우로 초롱을 켜고 매화가 춘매로 하여금 대 위에서 관동별곡을 시키니 관동별곡이니까 노래가 되겠죠. 소리 높고 맑아 집에 앉아 듣는 것보다 더욱 신기롭더라. 물치는 소리가 장함에 청풍이 슬슬 일어나며 다행히 사면 안개와 구름이 잠깐 거치고의 밑줄. 이것도 어때? 그럼 얘 때문에 뭔가를 못 봤다는 이야기죠. 위에 가하고 똑같아. 가에서도 그랬지. 첫 번째 수에서 물밑이 일시에 속까지 비쳐 환하며 거기에 들인 동빛 같은 것이 얼레빛 잔등 같은 것이 지규법 비유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약간 비치더니 차차 내미는데 둥긋빛 붉은 패백방한 것이 길게 흥청거려 올라붙으며 찬차 붉은 기운이 없고 온 바다가 일시에 희어지니의 체크. 일시에 희어졌대. 그러면 달이냐 태양이냐? 달이다. 그래서 이거는 월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너네 달빛이 빨갛진 않잖아. 그럼 되지는 거야. 바다 푸른빛이 희고 희어 은같고 맑고 좋아 옷같으니 창파 말리 달빛이는 장관을 어찌 능히 볼지리오마는 사군이 녹봉을 받는 신하로. 사군이 누구래? 남편이래. 녹봉받는 신하로 천은이 만극하여 연달아 지방관리가 되어 나라 것을 마음껏 먹는다. 나라 것을 마음껏 먹고의 밑줄. 이거는 뭐예요? 녹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녹봉 들어봤어요? 나라의 녹을 먹는다 들어봤나? 그치? 녹봉 하면은 뭐다? 벼슬아치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또한 사군의 덕으로 나는 뭐다?
남편 덕으로 이런 장관을 보는 것이고 어느 것이 임금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으리오. 아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와도 같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왜냐 임금을 남편이 써줬 아니 남편을 임금이 써줬으니까. 달빛이 사면에 조요하니 바다가 어젯밤보다 하얗기가 더하고 광풍이 대작하여 사람의 뼈에 사무치고 물결치는 소리 산악이 움직이며 별빛이 말꽃말꽃하여 동편에 차례로 있어 새기는 멀었고. 자 이번에 새기는 멀었고의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는 아이를 급히 깨워왔기에 추워 날치기며 기생과 비복이 다 이를 두드렸더니 사군이 소리하여 꾸짖어 가로되 남편이 혼냈대. 분별 없이 일찍이와 아이와 신뢰 다 큰 병이 나게 하였다. 신뢰가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 얘들아? 글쓴이를 가리킴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근데 본인 아내를 이야기했대. 누가? 남편이. 그럼 이거 남편이 아내 탓하고 있냐? 자기 탓하고 있냐? 남편이 아내 탓하는 것 같아? 자기 탓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탓. 그치? 남편 자기를 탓하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남편 본인 탓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수능 문학이랑 나중에 이제 고3 때 가면은 문제에서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거든. 얘가 누구 때문에 뭔 말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려. 하고 소리하여 걱정하니 내 마음이 불안하여 한 소리를 하지 못해 쫄렸대요. 감히 추워하는 눈치를 못하고 죽은 듯이 앉았으되 날이 셀 가망이 없으니 연달아 영제를 불어 동이 트느냐 아침 오냐 물으니 아직 멀기로 연달아 대답하고 물치는 소리 천지 진동하여 찬바람 끼치기 더욱 심하고 좌우 시인이 고개를 기울여 입을 가슴에 박고 추워하더니 매우 시간이 지난 후 가로 열어 여기서부터 뭐냐 일출에 대한 이야기다. 동편 별자리가 드물며 뭐야 사라졌대. 월색이 차차 열더졌대. 뭐야 달빛이 없어졌다. 홍색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다시 해가 떴다. 소리하여 시원함을 부르고 가마 밖에 나서니 좌우 비복과 기생들이 옹위하여 보기를 조리더니 이윽고 날이 밝으며 붉은 기운이 동편에서 길게 뻗쳤으니 진홍대단 대단의 밑줄 뭐야 이것도 비단이래. 그래서 뭐다 경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 피를 무리에 펼친 듯 만경창파가 일시에 불과 하늘에 자욱하고 노하는 물결 소리가 더욱 장하며 홍정 같은 물빛이 황홀하여 물색이 조요하니 차마 끔찍하더라. 불빛이 더욱 붉으니 마주선 사람의 낫과 옷이 다 붓더라. 물이 굽이쳐 올려치니 밤에 물치는 굽이는 옷같이 희더니 지금 물굽이 이건 지금은 언젠데 해 뜨는 지금에 대한 이야기죠. 붉기가 홍옥 붉은 옷과 같아서 하늘에 닿았으니 장관을 잃을 것이 없더라. 그래서 경치가 지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1번부터 볼까?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를 동원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의 청각 있어 없어? 있어. 뭐 있었지? 아까 관동불곡 이야기 있었지? 그치?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가는 나와 달리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역동적으로 묘사했대. 뭐 막 날라다녔어? 그런 거 아니지? 2번도 제껴야죠. 나는 가와 달리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 인간과 자연 대비에 밑줄 쳐볼래?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면 뭔 내용이냐 보통?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대. 아 자연은 여전히 푸르러. 근데 인간은 어때? 되죠. 뭐야?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이해됐죠? 인간과 자연 대비면은 인간은 자연만 못하다의 내용이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해 친근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 인격 부여했어 안 했어? 아까 인격 부여했어 안 했어? 가에서 고기가 누가 더 즐기는가 둘이 친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리고 인격을 부여한 부분은 또 어디지? 거기 얼레빛 잔등 같은 것이 약간 비치더니 차차 내미는데 둥근빛 붉은 태백반한 것이 길게 흥청거려 올라붙는데 라고 되어 있지. 싹 다 뭐야?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미안. 친근한 정서가 아니었지. 뒷부분이. 5번 봐볼까?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간과 관련해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가에 뭐였냐? 뭐 황혼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가을빛이 어쩌고 저쩌고 눈 속에 묻혔다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에서는
일출과 월출할 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벗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대감이다. 친구 기다리는 거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1번 제껴야 되고요. 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알리려는 행동이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기를 낚지 못한 화자의 허탈함. 고기를 낚지 못한 화자의 허탈함이면 자연치다가 안 나와. 알겠지? 고기를 그냥 낚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을은 기대가 좌절된 데에서 생겨난 실망감. 리을이 뭐냐? 리을이 창파말리 어찌 능히 볼지리오마는 뭐 이거는 실망감이 아니라 뭐야? 그냥 경치 지린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치? 미음은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하더라. 거친 모습을 한탄하고 있냐? 상상을 뛰어넘었니? 아니 이거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배는 안개와 구름 때문에 월출을 못 볼 것이라고 한탄한다. 아까 그 월출 못 본다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화는 다리도끼를 기다리며 춘매에게 관동별곡을 시킨다. 아까 관동별곡 이야기 나왔지. 글쓴이는 장관을 보게 된 것은 임금과 남편의 덕분이었다. 이것도 아까 맞았고 아픈 아이를 깨워 해돋이를 보러 글쓴이를 나무란다. 아까 뭐라고? 스스로를 나무란다고 설명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영재는 동이 트냐는 물음에 연달아 아니요 멀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8번 주자가 무이상 계곡에서 살며 지은 무이구곡가는 표면적으로 자연을 통해 시적 흥취를 느끼는 산수시로 감상할 수 있지만 이면적의 체크 주자에게 오묘한 이치와 학문 수행의 밑줄 그래서 도학시로 해석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 이코르 뭐다?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이구곡가를 본떠 지었다는 이의 고상구곡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수의 안개와 팔수의 서리는 자연을 감상하거나 학문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된다. 아까 안개 어땠어? 장애라고 설명했지? 근데 설이 뭐였어? 경치가 아름답다 이야기했지? 그럼 장애야?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야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서리가 아까 뭐였냐면 서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야 서리 덕분에 오히려 학문 수양이 잘 되는 거여야 돼. 이해되나? 오케이. 3수의 사랑과 10수의 유의는 자연과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화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뭐야? 몰라.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다였고 유의는 어땠어? 안아보고 안 예쁘다 볼 거 없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잘못되었다. 8수의 찬바람에 찬바위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다는 거는 뭐였다? 아까 자연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는 걸 까먹었다. 그러니까 뭐야? 자연이랑 학문은 똑같은 거니까 학문을 통해 흥취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승지나 문사는 화자의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인 동시에 화자가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래서 아까 승지는 어땠다? 꽃을 물에 흘려보냈다. 그리고 문사는 유인들은 안아보고 오른다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10수 눈 속에 묻힌 기암괴석은 계절적 정치, 겨울에 대한 풍경, 알지 못하는 학문의 오묘한 이치. 그래서 눈 속에 묻혀있구나. 눈이 녹으면 이제 그 기암괴석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예. 다음 9번 봅시다. 동명일기에서 확인되는 내간체는 내간체의 밑줄. 여기서 내가 안 내자입니다. 그래서 내실 이런 거 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예요. 19세기 주경 한글이 창제되어 사대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보급되면서 사대부 여성 밑줄. 편지와 기행, 생활기록에 널리 쓰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체이다. 한문과 달리 관념성과 규범성을 벗어나 일상적 체험 밑줄. 진솔하게 표현하며 여성다운 섬세한 관찰력 밑줄, 표현력 밑줄, 국어 산문문학의 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섬세한 관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섬세한 관찰력 묘사라고 적어보다 묘사.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꼼꼼히 설명을 해주는 걸 이제 우리가 묘사, 섬세한 관찰력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볼까요? 사군과 이에 대응하는 신뢰라는 호칭을 통해 지방관의 아내인 사대부 여성이 쓴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온 바다가 일시에 하얘지니 만경찬파가 일시에 불과 등의 표현을 통해 바닷가에서 월출과 일출을 체험했다. 맞죠? 묘사 대상을 각각 얼레빛, 잔등, 패백반, 진홍대당 등과 여성다운 독창적 표현력 맞는 말이고 물밑이 일시에 속까지 비치어 환하면나 약간 비치더니 차차 내미는 데 등의 표현을 통해서 섬세한 관찰력이다. 맞고 천은이 망극하여나 어느 것이 임금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으리요 등을 서술을 통해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규범적인 표현을 벗어났다. 규범적 표현에 밑줄 쳐볼까? 규범적 표현이란 건 이때 당시니까 무슨 사상? 유교사상, 충교와 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임금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규범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벗어나지 않았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